대표님, 네? 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제가 이 건강 상태가 최악일 때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대표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보면 일반 상식과 좀 반대되는 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해보면 또 건강해져요. 그 중 하나가 소금인데, 네. 소금을 먹으면 왜 건강해지는 거예요? 칼륨과 나트륨은 가장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잖아요. 체액과 혈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작용으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줘요. 인체의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에 칼륨을 내부로 밀어내고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있는데, 칼륨과 나트륨이 1대1의 비율일 때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채나 이런 걸로 칼륨은 충분히 먹어주는데 나트륨이 굉장히 요즘 많이 부족해요. 특히나 저염식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피가 잘 돌아야 영양분과 호르몬이 잘 전달돼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 역시 소금을 좀 무서워하는데, 소금 드시면 혈압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인체의 70%가 물인데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요? 그렇죠. 그런데도 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금을 무서워해요. 그죠? 맞아요. 자기 몸에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세포 안과 밖에 삼투압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신경 신호와 전달을 해주거든요, 소금이. 우리 몸이 작동을 하도록 하는 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쓰고 남은 것은 신장에서 배출을 해요. 신장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호르몬 3가지, 레닌, 알도스테론, 안지오텐신 호르몬을 분비해서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하면서 혈압을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혈압 환자에게 당장 저염식을 하게 하면 혈압은 내려가긴 해요. 그리고 고염식을 시키면 혈압이 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운동을 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죠. 그런 사람에게 운동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기간 저염식을 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궁극적으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안 돼서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져서 약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왜 의사분들은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반대하는 주장, 권장하는 주장, 또 신장내과, 심장내과, 기능의학 등등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원래 소금을 먹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끌어다녀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생리학적으로 혈압 이뇨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 작동을 해서 혈압이 오르면 엄청난 물과 소금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오를 때는 소변이 마려워요, 안 마려워요? 운동 도중에는 마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상황에 맞춰서 그 베소프레신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혈압을 유지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운동 중에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게 해도 소변이 안 마렵게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고 삼투압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어도 다시 혈압을 끌어내리는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굳이 뭐 저염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혈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라는 지침 때문에 나트륨 부족 현상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를 주고받고 전달하는 미네랄 중 하나가 나트륨인데, 부족하면 수많은 건강 문제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금 드시고 역류성 식도염을 고쳤다는 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특히 저 역시도 역류성 식도염이었는데 소금 먹고 정상됐어요. 그게 소금이 약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던 소금을 채워주니까 우리 몸이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그게
좋은 소금 하나면 된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말해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위가 괄약근을 좁혀서 막거나 또 위산을 짜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그 식도에 위가 주물주물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괄약근이 안 닫히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위산을 짜내지 않거나 주물러 주지 않으면 답답하고 얹힌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움직이게 하려면 칼슘과 소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심장과 혈관은 근육이거든요.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기는 하지만 저염식을 하는 것이 혈압의 근본 추이에선 가장 방해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육을 건강하게 해줘야만이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듣다가 보니까 혈압약을 꼭 복용해야지만 혈압을 내려가는 건 아니고 또 혈압약 복용이 근본 치유가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뇨제를 쓰거나 저염식을 해서 저혈압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은 근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 조절이거든요. 심장은 과잉으로 섭취한 나트륨을 모두 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0% 이상을 필요하면 다시 또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혈액을 정화하는 힘을 키워주면 우리의 혈압까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은 예외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세밀한 상담도 필요하고 본인하고 맞는 소금의 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이미 신부전증이 있어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과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혈압 문제 있으신 분들이 더 자신의 몸을 믿고 소금을 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